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치과 과잉진료 예방법은 이라고 제목을 적었어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요게 좀 개인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요 부분 불편하시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 주셔야지 매일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잉 진료, 특히 치과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항상 매스컴의 단골 소재로 과잉 진료를 해서 이 임플란트를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여러 개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뽑았다.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피해 사례도 많이 나오고, 반대로 열심히 묵묵하게 또 치과 진료를 해주시는 의사분들도 많으시고요. 일부 불특정 다수 때문에 제가 지금 요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과 과잉 진료가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건 결국은 간단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뭐든지. 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요 내용 이제 천천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450명의 환자들이 과잉 진료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해요. 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를 갈아냈다. 그리고 또 잇몸이 완전히 무너진 환자 등 환자들이 치료비에만 1,000만 원 넘게 썼다라면서 피해 사실을 공동적으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원장이 운영한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한 분이 요만큼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과잉 이만큼 진료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자들이 이제 관할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한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냐면 우리나라는 약자가 계속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만약에 보건소에 민원 넣었으면 조용했을 거예요. 피해자가 단체로 그 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니까 뉴스에 이렇게 어느 정도 보도가 된 겁니다. 결국은 힘이 약하면 답이 없어요. 이제 내용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야.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돈이 모든 문제니까. 이제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병원이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치과 의사분들의 이제 일부 치과 의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투자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요거에다가 나와서 만약에 병원을 개원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결국은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쵸? 왜냐면 그래야지 의료기계도 사고 요런 게 대략 1억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부담이 되니까 요새는 아예 리스로도 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건비도 나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료가 나가요. 그냥 내 집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이만큼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만약에 내가 치료하는 게 의료 수가가 그만큼 버티지 못한다면 나는 실제 들고 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검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당 진료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챙겨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치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알면 박사죠. 그걸 모르니까 치과 가서 설명을 듣고 내가 치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은 이런 악순환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환자로 있어요. 아팠으니까 병원에 왔겠죠. 저 어디 아파요? 라고 하면 여기가 아프고 진료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세요. 근데 꼭 제가 어디 너무 아픈데 이거 비용 얼마나 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선생님들이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이거를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 병원 코디네이터들이에요. 우리가 병원 갔을 때 항상 반겨주시는 입부장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쫄랑쫄랑 나와가지고 코디네이터랑 이거 비용 얼마 들까요? 라고 하면, 요거 보험되는 거는 요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비보험 안 되는 건데 튼튼한 거. 라면서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냐?
결국은 이 스케줄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날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날은 병원이 꽉 찼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른 거 조정, 이 조율을 하잖아요. 이 말은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요거를 잘하냐에 따라 그 병원의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의사 선생님은 계속 진료랑 치료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단가도 나오고 스케줄표가 나와요. 요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껴맞추냐에 따라 병원의 가동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일을 해야지, 반복대로 그 일만 해야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들한테 결국은 리베이트를 줍니다. 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 병원이 커지고 나도 가져가고 너도 가져가니까.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얼마나 스케줄표를 조정을 잘하고 그 다음에 유치를 얼마나, 환자 유치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병원 수익률을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 가져가는 비용도 달라요. 리베이트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왜 꺼냈냐 그럼? 이게 또 결국은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일부 지역 이런 과잉 진료가 됐던 거에 또 큰 이유가 이 코디네이터의 힘이 너무 커요. 보면 선생님이 진료랑 치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진료를 많이 빼버려요. 그리고 이걸 누가 하냐? 코디네이터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보도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선생님이 치아 대충 보고 코디가 이 이빨 빼야겠네요. 여기 임플란트 한 3개 심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요거 때문인 거예요. 최대한 과잉 진료를 하면 코디도 많이 가져가고 선생님도 많이 가져가니까. 그리고 진료의 시간을 빼버리면 그만큼 치료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요거 다 일부 특정 치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그러니까 결국 요 분이 얼마나 공부를 했겠어요. 치과 선생님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실습도 하시는데, 그러니 당연히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쵸?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은? 아예 치과를 안 간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쵸? 치과는 가야 돼요. 치아를 어떻게든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이 정말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돈이 많아도 과잉 진료를 해가지고 뽑아야 되지 않은 이를 뽑아서 부작용이 돼서 계속 아픈 것보다는 무조건 정상적인 건강한 진료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열받아서 치과 공부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 결국은 이거예요. 임대료가 비싼 치과는 웬만해선 가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치과가 이 의료수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료수가가 있는데 강남권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임대료가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임대료가. 그럼 이 임대료를 뽑으려면 얼마나 손님을 받아야겠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강남이나 이런데 커피집 내는 거 절대 반대하는 게, 강남에서 커피집 하는 건 진짜 자살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커피당 하나 팔아서 얼마 남아요? 근데 강남 임대료 뽑아내려면, 몇 천만 원 뽑아내려면 커피를 미친 듯이 팔아야 돼요. 미친 듯이 팔아도 안 돼요. 그쵸? 이 말은 요거랑 똑같아요. 치과 진료에서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손님들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해서 임대료를 치면 오케이인데, 그만큼 아니면 결국은 임대료를 어디선가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뽑겠어요, 결국은?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항상 치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비싼 임대료가 있는 데는 웬만해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강남 사시는 분들이 가까워서 거기 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까운 데 가야죠. 근데 강남 분들 말고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강남이 잘하니까 강남 가야지라고 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임대료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칠 거냐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오래된 치과가 가장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오래된 치과가 가장 낫냐? 단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골이 있으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과잉 진료를 해가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객이 언젠가는 이 치아가 마모돼서 다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면에 서비스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면 이 고객들이 안 와요. 그러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과잉 진료라는 걸. 그쵸? 대부분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진료를 해요, 이분들은. 문제는 이런 분들이에요. 새로 개원한 분들이 좀 위태위태하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부채를 발행해가지고 내가 개원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느나요, 주나요? 줄어요, 계속. 이 말은 내가 결국은 살아남으려면 오래된 치과나 남의 치과에 고객을 빼앗아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뭘로 홍보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또 도입을 했습니다. 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기술 자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시설이 깨끗해요. 라고 해서 이런 걸로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고객들을 빼앗아 오는데, 문제는 이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고객이 계속 내 병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요 또 서비스 품질 관리까지 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냐 이거죠. 매우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자영업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의 손님도 빼앗아 와야 되는데 내 고객은 또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고 시간과 투자를 계속 품질 관리를까지 해야 된다. 어렵죠. 그러니까 검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100%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선 오래된 치과가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결국은 이거예요. 치과도 비교해가면서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차 살 때 어떻게 해요? 딜러랑 결국은 딜을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쵸? 휴대폰 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싼지를 또 확인을 해가면서 시세 단가를 확인하잖아요. 이마트 가서 그냥 물건 사요? 어느 정도 가격은 보고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치과도. 결국은 내가 큰 비용이 들 가능성이 높을 땐 비교를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단가가 나오니까 뭐 한 세네 군데 가야겠죠. 단가를 비교를 어느 정도 해보려면. 그거를 가격대를 생각을 하고 이 병원이 어느 정도 해먹는구나. 아니면 이 병원이 진짜 어느 정도 인건비만 남겨놓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한번 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베스트죠, 이게. 결국은 치아관리 철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치과를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하러 가는 거 그거 빼고는 별거 없으니까. 물론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치아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마모가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움직이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자면 별 고민 안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대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 설명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 100%는 아니에요.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중립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대안을 꺼내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 한 거예요. 치과 과잉 진료. 우리가 예방법은 이라고 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요게 어느 정도 조금 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뒤에서 분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것까지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다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웬만해선 하니까 정보가 알람을 키셔야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